안녕하세요. 책 읽는 류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호르몬 밸런스입니다. 지은이는 네고로 히데유키,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저자는 일본 도쿄 출생이다. 하버드대 의학부 개공교수를 지냈다. 일본 안티에이징 학회 의원, 일본 내과학회 전문의로 활동하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호르몬의 비밀을 연구했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포함한 세계적인 운동선수의 호르몬 주치의로 활동했다. 그의 도움으로 호르몬 밸런스를 회복한 선수들은 바로 탁월한 성적을 내 호르몬의 강력한 힘을 입증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과 나이에 비해 늙은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다시 태어난다. 체내에는 항상 많은 양의 호르몬이 순환하고 있다. 이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 우리의 몸을 매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에 대해 알아보자.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수면 중에 활발히 움직이는 안티에이징 호르몬으로 유명하다.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는 심야에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장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몸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수면 중에 더 많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뼈가 굵어지고 근육이 붙고 키가 자란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그렇다면 이미 성장이 끝난 성인은 성장 호르몬을 무시해도 좋을까? 정답은 NO다.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게도 중요하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재생 공장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피부의 표피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산되면 이 새로운 세포와 교체되도록 오래된 세포를 피부 밖으로 밀어 올린다. 이것이 각질층까지 올라와 각질의 형태로 떨어져 나간다. 이러한 피부 재생 주기는 약 4주다. 피부 재생은 피부의 신진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수면 중에 이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면 중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이다. 흔히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데 이는 최신 의학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은 뼈도 튼튼하게 만든다. 사람의 뼈는 약 5년 주기로 재생되고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는데 이런 골대사 역시 수면 중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 잠만 잘 자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수면 중에는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 그에 따른 병원체,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 등 퇴치가 체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활동하는 게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여러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질 좋은 수면이다. 어제까지 몸이 좋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거짓말처럼 나았다. 계속되던 고열이 아침이 되니 떨어졌다는 건 자는 동안 면역력이 향상되어 바이러스를 물리친 결과다. 이처럼 멜라토닌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이 있다. 또한 멜라토닌은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는 귀중한 호르몬이다. 프리라디칼은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다. 세포에서 에너지가 생산될 때 나오는 물질이며 피부의 검버섯이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도 이 프리라디칼의 일종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프리라디칼은 점점 증가한다. 프리라디칼은 노화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며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이 이 프리라디칼과 관련되어 있다. 암, 심근경색,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신부종, 위궤양 등 다양한 질병에 관여하는데 그런 프리라디칼에도 천적이 있다. 바로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프리라디칼을 발견하는 즉시 달라붙어 무해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노화의 주 원인으로 악명 높은 프리 라디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덧붙여 멜라토닌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식사와 운동에 신경을 써도 수면을 경시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이 두 가지 안티에이징 호르몬의 활동이 저하되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호르몬은 혼자 활동하지 않는다. 하나의 호르몬은 다른 많은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에는 연계 플레이가 필요하다. 호르몬은 혈액을 사이에 두고 운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면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진다. 몸을 혹사하거나 심신의 과부하가 걸리는 생활이 계속되면 당연히 호르몬의 흐름이 무너지고 호르몬 동료 간의 연계 플레이가 무너진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호르몬과 연계 플레이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차츰 이유를 알 수 없는 컨디션 난조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 상처 입은 세포를 충분히 복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곤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체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졌다 등 노화 현상으로 느껴지는 증상들은 성장 호르몬의 감소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호르몬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20세다. 40세는 20세에 비해 분비가 반으로 줄어들며 60세에는 20세의 4분의 1이 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성장 호르몬과 인연을 끊을 수 없다. 성장이 끝났다고 해서 그 역할이 끝나지는 않는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필요하다. 낮 동안의 활동으로 상처 입은 세포를 보수하고 신진대사를 돕는 등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은 아래에 중요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내장과 기관을 만들고 복원한다. 새로운 피부를 만든다. 근육을 만들고 복원하고 증강한다. 뼈를 만들고 복원하고 증강한다. 면역력을 강화한다. 뇌와 시력의 활동을 좋게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나이에 비해 젊다 혹은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줄어들기 시작한 호르몬을 최대한 끌어내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과 줄어들기 시작한 호르몬을 더욱 줄어들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성인의 경우 이미 감소한 성장 호르몬을 수면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수면 이외에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있다. 1. 적당한 공복감 2. 적당한 스트레스 3. 적당한 운동. 멜라토닌 내 몸속에 숨은 공로자.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체라는 장소에서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된다. 수면 자체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자이기도 한 멜라토닌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어둠 속의 공로자라고 할 수 있다. 멜라토닌의 중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질 높은 수면 유도, 면역력 향상, 프리 라디칼의 제거,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멜라토닌의 감소를 막는 대표적인 방법은 매일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이다.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한 일광욕에는 규칙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쬐는 것은 중요하지만 같은 빛이라 해도 저녁부터 밤 사이에 나오는 인공적인 빛,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피해야 한다. 밤에 쬐는 빛은 반대로 멜라토닌 생산을 억제한다. 살찌지 않으려면 밤에 자야 한다.
잠을 잘 때 분비되는 것은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다. 수면 중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된다. 코르티솔은 새벽 3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렘 수면 시에 분비가 증가한다. 이른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며 저녁이 되면 감소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 각성 호르몬이라고도 부른다. 이 코르티솔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으며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 또 지방의 연소작용을 하므로 다이어트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이상적인 수면을 통해 코르티솔이 적당히 증가하면 자는 동안 건강하고 살찌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한편 코르티솔의 또 다른 이름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몸을 지키기 위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지나치게 분비되면 혈당치가 높아질 뿐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수면 시간이 너무 짧으면 몸은 이를 스트레스 상태로 받아들여 코르티솔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는데 혈당치 상승, 혈압 상승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각성 호르몬, 다이어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하나의 호르몬이지만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이는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아침 햇볕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스트레스 완화에 관련된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뇌 속의 세로토닌 신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뇌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동시에 기운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햇볕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잠을 잘 때 활동하기 시작하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된다.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잔다. 깨어나 있는 시간대에는 세로토닌이, 잠을 자는 시간대에는 멜라토닌이 활동한다. 이 둘은 마치 쌍둥이 같은 관계다. 두 가지 모두 몸에 활력을 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커다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은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멜라토닌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둘 중 하나가 불충분하면 건강과 활력을 잃게 된다. 우울증 치료에 세로토닌이 실제와 비슷하게 증가하는 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다. 왜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인류가 역사 속에서 이미 기아 상태에 놓인 적이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기아에 대응하기 위해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이 필요하고 그리하여 유전자에 여러 호르몬을 새겨 넣었지만 혈당치를 낮출 필요는 낮았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 레스토랑, 식탁에 넘쳐나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누구나 과식하게 된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질이 저하되면 혈당치는 상승한다. 엉망이 된 식습관을 규칙적인 리듬으로 바꾸고 매일 생활 습관에 신경을 쓴다면 호르몬 밸런스가 극단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규칙한 시간에 폭음과 폭식을 하거나 혈당 지수가 높은 식생활을 지속하면 혈당치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상태가 증가해 혈당치를 내리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을 점점 혹사하게 된다.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이를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한 종류밖에 없으므로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거나 인슐린 자체가 고갈되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당뇨병은 전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침식하여 노화를 진행하며
때에 따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병이다. 또한 인슐린 자체에 노화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인슐린이 발생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7시간 잠을 잔다.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적절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밤 1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7시간 수면 사이클을 추천한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병원 브리금 여성병원이 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루 7에서 8시간 잠을 잔 사람들의 심장병 발생률이 더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햇빛을 쬐면 체내 시계를 따르는 멜라토닌의 타이머의 스위치가 켜지고 그로부터 15시간 후인 밤 9시경이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시작된다. 멜라토닌은 그 후 차츰차츰 높아지고 밤 11시경에는 잠이 오게 된다. 그리고 밤 11시에 잠이 들면 그 바로 다음부터 오전 2시경까지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진다. 빨리 먹는 습관이 호르몬을 낭비한다. 어떤 식사라도 가능한 30회는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자. 렙틴은 분비되는 속도가 늦어 빨리 먹고 많이 먹으면 렙틴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혈당치가 올라간다.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진다. 덧붙여 30회씩 씹으면서 식사하면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걸린다. 의사가 잘 씹고 천천히 드세요라고 권하는 것은 소화를 돕고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2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바쁜 회사원처럼 빨리 먹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먹는 것이 인슐린 낭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빨리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되었다는 신호가 제대로 도착하기도 전에 또 음식을 먹기 때문에 혈당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게 되면 본래 혈당치를 내리기 위해 활동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과도하게 사용된다. 인슐린은 노화를 진행하는 노화 호르몬이기도 하다. 인슐린은 과잉 섭취된 당분을 지방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된 상태가 지속하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비만, 당뇨병 등에 걸리기 쉬워진다. 안티에이징을 위한 7가지 식사 규칙. 식사는 1일 3식을 한다. 식사 사이의 간격은 규칙적으로 한다. 밥과 단백질 반찬, 채소 반찬의 비율은 3대 1대 2가 좋다. 채소는 1일 350g 이상을 섭취한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과일을 먹는다. 항산화력이 강한 식품을 먹는다. 멜라토닌은 깨어있을 때 작용하는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지는데 세로토닌의 재료는 트립토판이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을 필요가 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은 우유, 콩, 나토, 깨, 호두, 땅콩, 치즈 등이다. 안티에이징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